안녕하세요, 여러분. 1년 동안 도덕 수업을 같이 진행하게 될 권혜성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같이 도덕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의논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신이 도덕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네, 아마 보이진 않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나는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가요? 이에 대한 대답을 콜버그라는 학자는 하인츠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인츠 딜레마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지, 나의 도덕성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하인츠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인츠의 아내는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인츠의 아내를 낫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유일한 방법은 희귀한 재료로 만든 약을 먹는 것입니다. 이 약의 재료비는 2천만 원 정도인데 약사는 재료비의 무려 10배인 2억 원의 값에 이 약을 팔고 있습니다. 이 약은 하인츠의 아내를 낫게 할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하인츠는 이 약을 구매하기 위해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인츠는 1억 원의 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2억 원이라는 돈은 하인츠가 월급이 200만 원인데 그 월급을 9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돈이죠. 하인츠는 여러 사람에게 빌려서 마련한 1억 원을 들고 약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약사는 이 약은 워낙 희귀하기 때문에 절대로 팔 수 없다. 모두 2억 원에 사가고 있으니 너도 이 약을 원하면 2억 원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인츠는 아픈 아내를 위해서 그날 저녁 약국의 문을 깨고 들어가 약을 훔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하인츠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인츠는 과연 처벌을 받아야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학습지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학습지는 잘 작성해 보았나요? 하인츠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아주 고민스럽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을 작성하였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단계 도덕성입니다. 1단계 도덕성은 타율적 도덕성으로, 타율적이라는 것은 자율의 반대말로 다른 사람이 시켜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체적인 행위에 집중하거나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행위, 그리고 하라고 해서 하는 행동을 나타나는데요. 하인츠의 예를 통해서 보자면 남의 걸 훔치는 건 나쁜 일이니까 하인츠는 처벌을 받아야 돼 라고 답변을 했거나, 선생님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인츠는 처벌받을 이유가 없어 라고 답변한 학생들은 바로 1단계 도덕성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학교의 예를 살펴보자면 복도에서 뛰면 안 돼. 왜냐하면 혼나면 안 되기 때문이야. 혼나는 거 너무 싫어 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바로 1단계 도덕성인데요. 선생님, 저 1단계 도덕성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착한 사람이거든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분명 있을 겁니다. 이런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해보고
어떤 일이 옳은 일인지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말을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해 봤더니 이런 일은 옳은 것이다 라는 답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단계 도덕성은 무엇일까요? 2단계 도덕성은 바로 도구적 도덕성입니다. 도구적 도덕성은 나의 욕망이 우선이고 보상에 따른 행동, 그리고 물질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하인츠의 예에서는 하인츠는 처벌을 받아야 해. 왜냐면 하인츠가 약을 훔침으로써 약사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이 약은 개발비가 2천만 원 뿐이잖아. 그런데 그걸 10배로 뻥튀기 해서 2억에 팔다니. 하인츠가 1억을 준다고 했는데도 말이야. 이건 너무 부당한 가격이기 때문에 훔쳐도 돼. 하인츠는 처벌해선 안 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바로 2단계 도덕성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쉽게 학교에서의 예를 살펴볼까요? 우와! 복도에서 뛰지 않으면 선생님이 보상을 주신대. 스티커도 주시고 상품도 주신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정말 많을 겁니다. 사실 이번 강의에서 듣는 학생들 중에 2단계 도덕성에 머물고 있는 학생들이 제일 많을 텐데요. 선생님이 상품을 주셔서 아니면 스티커를 받을 수 있어서 옳은 일을 한다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물질적인 이유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기 때문에 선생님이 옳다고 하셔서가 아니고 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려면 보상이 없어도 스스로 착한 일 하기,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도덕적인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니까 이건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도덕적인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면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3단계 도덕성은 무엇일까요? 3단계 도덕성은 바로 대인간 도덕성입니다. 대인간이라 하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데요. 타인의 시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나는 착한 아이로 보여야 해 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옳은 일이야 라고 답한 친구들은 3단계 도덕성에 해당하는데요. 하인츠 예를 통해 보자면 훔치는 행동은 사회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인츠는 처벌을 받아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훔치는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지만 아내를 위한 일은 주변에서 칭찬해 줄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인츠는 처벌받아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3단계 도덕성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의 예를 살펴볼까요? 학교의 예를 살펴보면 복도에서 천천히 다니면 선생님이 분명 나를 예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바로 3단계 도덕성입니다. 3단계에서 4단계로 가려면 옳은 일에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바라면 안 됩니다. 옳은 일을 한 것 그 자체로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옳은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해도 스스로 떳떳하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한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비난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옳은 일이야 라는 신념을 가지고 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든 위인의 이야기를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바로 간디의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독립운동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폭력적인 일을 통해서 인도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어. 우린 좀 더 힘있게 나가야 돼 라고 생각한 반면 간디는 비폭력적인 독립운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인도의 독립을 이뤄낸 바가 있죠. 이런 위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나의 신념을 가지고 한 옳은 일이 언젠가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위인의 이야기를 읽으면 여러분도 4단계 도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선생님과는 1단계의 타율적 도덕성, 그리고 2단계의 도구적 도덕성,
그리고 3단계의 대인간 도덕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 해당하는 대답을 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혹시 내가 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럼 그 친구들은 아마도 4단계나 5단계 높은 수준의 도덕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1단계, 2단계, 3단계 배운 도덕성을 가지고 과연 4단계와 5단계의 높은 도덕성은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4단계, 5단계 도덕성을 그냥 생각해 보는 것은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새로운 딜레마의 이야기를 주고자 합니다. 새로운 딜레마의 이야기는 바로 기차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이 바로 기차를 운전하고 있는 기관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차가 가고 있는데 앞에 철로에 한 명의 행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기차에는 2가지 갈림길이 있었는데 이쪽 갈림길로 가면 기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림길에는 사람이 한 명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쪽 길로 가면 기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나기 때문에 기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관사라면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이쪽 길로 가서 한 명을 희생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다른 쪽 길을 택해서 그 한 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도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오늘 배운 도덕성을 바탕으로 기차의 이야기를 작성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의 의견을 읽어보고 어떤 도덕성 단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4단계와 5단계 도덕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